안녕하세요. 꿈꿔왔던 미래가 현실이 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플랫폼 X를 통해 앱을 지금 다운로드하고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앱은 현재 애플 아이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향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버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일부 투자자와 분석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모델 Y 차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7월 말부터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운행 허가를 받지 못해서 운전자가 운전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전용 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자율주행 사업과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테슬라가 마침내 일반 대중을 위해서 로보택시 앱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FSD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 완전히 다른 운전자가 없는 무인 운행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앱 인터페이스 덕분에 누구나 쉽게 호출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첫 자율주행 서비스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엄선된 투자자와 분석가,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소규모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이 서비스에는 모델 Y 차량을 활용한 완전한 자율주행 시형 형태로 도심과 교외 지역의 다양한 경로로 오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테슬라는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오스틴은 테슬라의 새로운 본거지인 만큼 이 도시를 최적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을 한 건데, 왜 여기 하필 오스틴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본사가 오스틴에 있기 때문에 개발팀과 서비스 팀의 협력을 긴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보다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유연합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규제가 많이 대폭 완화가 되어야지 상용화가 되는데, 오스틴은 이미 유연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초기 테스트 장소로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서비스 지역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곳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만큼 기술의 중심지,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기 매우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고요. 샌프란시스코의 복잡한 도심 환경은 자율주행 기술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이곳의 지역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 경로로 점진적인 서비스 지역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왜 두 번째를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설정을 했냐 하면은, 여기는 보행자와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복잡한 교차로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에 극도로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데요. 이곳에서 얻은 데이터를 테슬라의 FSD 성능 개선에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사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전용 앱 출시를 통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보택시 사업이 바로 테슬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며, 이 기술을 통해서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될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기존 자동차 제조업의 한계를 넘어서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혁신을 넘어서 테슬라의 사업 구조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소유 개념을 넘어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개념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도시교통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개인이 소유한 테슬라를 이용하지 않을 때 자율주행 모드로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는 이 수익을 테슬라와 반반씩 나누게 됩니다. 이는 곧 개인의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로보택시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완전하게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로보택시는 FSD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을 하여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완전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운전을 하며 승객의 호출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전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경로를 선택을 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핵심은 테슬라의 FSD 기술의 상용화입니다. 이 기술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여 딥러닝 기반으로 주행 상황에 대처를 하는데, 또 지속적인 OTA 업데이트로 성능을 개선하게 됩니다. 로보택시는 교통체증을 줄여주고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교통 흐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운전자들이 필요 없어지면서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변신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 인식 능력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중요한데요. 이 규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통해서 주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을 시켜서 이런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로보택시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기존 택시 대비 운임을 20%에서 30%가 절감이 됩니다. 24시간 운행으로 효율성이 증가가 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최적화가 되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차량 소유주와 나누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차량 판매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일반 차량은 하루 평균 5% 미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때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차량을 등록을 하면은 주차 시간 동안 수익을 창출할 개인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유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로보택시는 기존 택시 산업을 완전히 재편을 할 것이고 운전 직업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차량을 공유하는 카쉐어링 시장과도 통합되어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로보택시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차량 소유주 외에 금융, 보험, 인프라 등의 이제 다양한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 전용 보험 상품이나 무인 차량 관리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가 있고, 로보택시가 대중화가 되면은 도심의 주차 공간 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거나 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가 있어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운전 직업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것은 단기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운전의 부담이 해방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고부가가치적인 직업에 종사하게 될 수가 있어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의 재교육과 시스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핵심 기술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FSD 기술입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2019년부터 자체 설계한 FSD 기술 칩을 탑재를 했고, 레벨 4와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는 라이다 대신 8개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데, 이 카메라는 차량 주변의 360도 시야를 확보해서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인식을 합니다. 다양한 날씨 그리고 조명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딥러닝 기반 주행 판단인데, 테슬라는 20억 마일 이상, 이건 32억 킬로미터로 보시면 되시고,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왔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인간 수준의 판단을 보여주는데,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주행 능력이 결합이 되어서 테슬라 로보택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으로부터 수집하는 실제 데이터는 그 어떤 경쟁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이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핵심 자산으로, 여기서 인공지능 모델은 xAI사의 그록4인데요. 어제 옵티머스에 이제 탑재를 해서 대화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처럼 다양한 예외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FSD와 그리고 옵티머스에 활용을 합니다. 앱 기능에 대해서는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로보택시는 이용자의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개인 비서처럼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주 가는 목적지랑 선호하는 경로, 그리고 심지어 차량 내부의 온도나 음악까지 기억해서 최적의 맞춤형 경험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설계했을 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비상상황 대비 시스템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와 인증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의 안정성을 논할 때 인간과 비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졸음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주의산만 등 인간 운전자가 일으킬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자율주행의 기술이 성숙해질수록 인간보다 사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공개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자율주행 사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높은 관심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로 선두주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이 될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으며, 로보택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높은 수익성과 기존 차량 소유주의 추가 수익을 창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고,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북미 지역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 등을 순차적으로 진출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호주에 FSD가 진출을 했는데 FSD가 호주에 출시된 것은 로보택시를 향한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이 현실화가 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려면 기술의 최종 완성과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혁신의 시작점입니다.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 모빌리티 혁신 기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로보택시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장을 통해 테슬라가 그려나갈 미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함께 지켜봐야 되고 더욱이 우리는 주가가 얼만큼 확장이 돼서 상승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테슬라를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